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대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형주의 낙폭이 커지자 양재지수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열렸었죠. 이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YC 정책을 수정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 장기금리 상향선을 1% 초과 용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엔화의 약세폭은 확대되는 모습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급등 섹터와 전략까지 방송 통해서 철저하게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신지대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화요일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10월 마지막 밤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잊혀진 계절이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잊혀질 수가 없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10월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은요, 여러분들이 꼭 즐길 수 있도록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이영석 전문가 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11월을 여러분들한테 꼭 정말 기억에 남는 11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도록 저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이 스윙 랠리, 기쁨의 11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스캔하시고 9999 입력하신 뒤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매일같이 큰 스윙 랠리 이어가지고 계신데요. 이 전문가님만의 핵심 비법과 전략, 오늘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10월 마지막 이날에 모든 전략 들어오시자마자 영상과 자료집으로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참석해 주시고 기회를 포착해야지 여러분들도 스윙 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스윙 랠리 이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혹시 좋은 소식 있을까요? 네, 좋은 소식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랠리를 펼쳤는데요. 자, 어저께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에코플라스틱 여러분들과 시간으로 하면서요. 오늘 8%의 수익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다보링크 마지막 물량 오늘 매도하면서 12% 확정 수익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또 포시에스 같은 종목들도 시간에 매매를 했었는데 3%. 그래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오늘 시간에 매수로 한국 알콜 바로 첫 타임에 한국 알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도 큰 수익 내주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당일 누적 수익률이 사실 뭐 앞에 있던 것보다도요, 뭐 엑스게이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도 있었고, 비츠로테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오늘 누적 수익률이 25% 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보링크,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한국석유, 그다음에 포시에스, 에코플라스틱 이런 식의 어떤 8% 사실 이런 그 수익률이요, 뭐 그렇게 한 요즘에 한 3%만 정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시는데요. 그쵸, 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뭐 어제 딱 이것도 딱 매도 해가지고 딱 13% 그리고 포시에스 에코플라스틱도
에코플라스틱도 어제 매수해서 바로 8.3%, 그다음에 뭐 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가성비 높은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 꽉 차서 여기다가는 더 이상 체크를 하지 못했고요. 자, 오늘 교육방 인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희가 시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어저께가 좀 더 그 장중에 좋았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시간 외에서 보였습니다. 왜냐면요.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투자 그 수혜주로서 했었는데 뭐 장중보다는 시간 외에서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 정도 올랐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7, 8%.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의 상한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6, 7%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은 저희가 시간 외에서 2% 정도에 잡았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 패턴이죠. 네. 자, 이 양양 패턴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나올 수 있다. 특히 상승 후 바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눌림에 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런 음봉이죠. 이런 상승권에서의 음봉을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서 음봉을 보일 때 저는 바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희는 한 8%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은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에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다보링크입니다. 다보링크 매수, 매도.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하면서 10에서 13% 정도, 사실 오늘 8%까지 올랐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림을 주거나 할 때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 다시 한번 상승 눌림 될 때 저희는 다시 추가 재매수를 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하이라이트인 종목인 거죠. 한국알코올. 자, 이 공시가 나옵니다. 한 4시 한 7분인가 8분인가 나왔는데요. 이때 저는 보자마자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전액에서 2,698억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어떤 매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얘네들의 어떤 매출을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는 50%에 대한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매출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한국알코올은요, 지금 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벽을 세우고 있다가 굉장히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분 경쟁하는 입장이 바로 어떤 트러스턴이라는 그런 기관인데, 기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업체한테, 이 종목에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록 이러한 공시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한다면 한국알코올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지분 경쟁이 있어서 더 유리한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 이러한 공시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과 대주주와의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회사한테 더 유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좀 오늘 강하게 첫 타임부터 바로 상한가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잘 체결이 돼가지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요, 노란톡에다가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왜 내가 이 종목을 첫 타임에 매수를 했고, 물론 이게 사실 1.5년, 그러니까 1.5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2.5년이기 때문에 이거 나눠서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6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가격에는 조금은 좀 그 이유가 좀 희석될 수 있지만 만약에 지분 경쟁 얘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다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그런 매수에 대한 이유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저희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에게 왜 이거를 대해서 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영석 전문가 방에서 함께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셔야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뒷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노란 톡방에서 시간 외로 흥구석유나 우리바이오 추천드렸는데 내일 좀 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요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내용들은 또 추천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이영석 톡방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 알코올처럼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 수익 낼 수 있는 그 전략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요. 9999 입력하신 뒤에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는 분은 이영석 전문가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애널리스트 출신의 그 경험과 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치 스나이퍼가 정확하게 조준하듯이 한 종목 한 종목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발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매일같이 수익을 꾸준히 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자랑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함께 11월의 시장도 스윙 랠리 이어가고자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발굴하시고 만든 그 섹터와 종목 분석 자료집까지 지금 바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복귀로 저희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화 정책 회의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해석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 시장은 안 좋아. 모든 게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라고 해서 희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잘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해서 제가 한 5개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떤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7월 말 고점 대비 10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코스닥 지수는 무려 23%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14.7%가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학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그 위기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까? 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낙폭 과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이런 주위의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요. 어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주식에서의 가장 호재는 뭐다? 가격인데 일단은 낙폭 과대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낙폭 과대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형 소비 행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비를 한다는 건 뭔가요? 바로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소비, 그게 바로 이제 소비인데요. 자, 소비를 한다는 거는 바로 기업들에게 돈이 가서 그럼 기업의 실적들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11일 날 중국 광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미국보다는요. 중국 광군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너무나 많은 소비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중국 광군제가 더 잘 나와야지만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소비 행사가 11월 1일, 11월 11일, 그리고 11월 24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OC 집중 투자나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한 시주도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가장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사실 우리나라 좀 중국이랑 좀 많이 연관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의 반등, 사실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를 가져야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나 이러한 증시, 특히 코스닥에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들의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4분기 디램 가격이나 뭐 3분기 대비 17.8% 오른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회복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반도체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종료되거나 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왜냐? 지금의 우리 하락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나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바로 팔레스타인의 기인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도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미 하원 의장은 뭐 이번 주 이스라엘 뭐 지원 별도 처리한다, 또 우크라이나 분리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 관련해서도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있을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금리 동결 관련돼서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동결 지금까지 보시면 9월 20일 9월 달까지 했을 때 5.5%가 지금 미국의 금리고 우리나라는 3.50으로 참 2% 포인트 차이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연내에 금리를 한 번 추가 인상하고 내년에 한해서 0.5%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잠시 곧 있을 이런 내용들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만약 금리만 좀 동결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 요인으로서 우리가 반등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B스타 2차전지 탑 10.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2차 전지 관련한 업종이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ETF가 30% 빠지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31%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KB스타 2차 전지 탑
탑10 인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40% 이상이 올라왔다는 거는 좀 물론 인버스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버스가 이만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누르고 있고 사실 이 차트를 보면은 조금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탑10 인버스가 꺾이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할 시점이 아닐까. 특히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만 조금만 더 돌아마 준다면 좀 우리나라 시장을 반등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 5가지 내용과 2차 전지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의 어떤 그 막바지까지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우리가 10월의 어떤 우울함보다는 11월에 좀 그 상승하는 그러한 그 시장을 겪으면서 좀 원금도 좀 회복하면서 좀 주식 투자가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화랑장에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이상, 그 2배를 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고 싶으시다면 바로 지금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매일 같은 수익 함께 실현하고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우리 시장, 우리의 현 위치와 현 주소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식시장 수익 내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분석 가장 잘 분석해 주시는 이영석 전문가님이신데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시간으로는 모든 시장 내용들과 이슈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일 아침부터 이영석 케어를 통해서 장 시작부터 마지막 그 이후로 매일매일 함께 수익 내주시는 시간의 매매까지 끝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전문가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수익 랠리, 모든 전략, 이영석 케어까지 지금 이 시간 함께 받아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과연 내일 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신들의 매매 신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국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한 이커머스 할인 행사가 몰려있는 11월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줄었던 의류 소비가 3분기 저점을 찍고 다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 상황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의류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션 의류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패션 의류입니다. 먼저 한세실업 9.07% 상승 마감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8.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이 패션 의류입니다. 우리 한 종목씩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세실업이고요. 오늘장에서 이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일정들과 이 테마까지 앞두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관련 테마와 함께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저 오늘 패션 의류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 오고 이거 준비해 두자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결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자도 불구하고 품목 직구 수요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쇼핑 대전, 그러니까 여기서 의류도 있고 가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GS샵, CJ 온스타일, CU, 그래서 정말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다음에 광군제 이쪽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패션과 의류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그 가게의 어떤 그 가게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좀 제한을 하는 게 의류잖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패션 의류 관련돼서 좀 안 좋았던 얘기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는 이런 과거에서 이런 현재까지 지금 어떤 의류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패션 의류 부분에서는요, 일단 고금리죠. 고금리로 인해서 의류 소비가 부진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은 바로 자산 가치 하락. 그래서 소비가 감소되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자 부담이 증가,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는데 아마 여기에는 주거비가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의류가 최근에 관련주들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좀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과 의류 소비 판매를 보시면 자,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금 MOM으로 증가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의류 소비 판매액이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의류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류 소비는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관광객이나 이런 쪽에서의 관광 수지가 굉장히 적자였어요. 왜냐? 인바운드보다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 즉 우리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먼저 나가고 그리고 해외 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률이 줄어들면서 관광 수지가 적자가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한다고 하면은 국내 의류가 아니라 의류죠. 의류의 소비 지출이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중국인의 품목별 쇼핑 지출을 보면은 화장품과 향수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의류와 피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관광객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국내의 의류 소비가 지출이 3.1%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하면요. 원자재인 원명과 폴리에스터 등의 가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게 보인다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좋아지겠어요? 바로 옷 가격이 옷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22년 9월부터 원면 선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옷에 대한 가격은 조금 낮춰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와 완제품 사이에 이게 바로 반영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빠진다 그랬죠? 2022년 9월부터 빠진다 그러면은 23년 9월부터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옷에 대한 가격이 낮춰지면서 의류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업체들의 그 실적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의류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재고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다음에 룰루레몬, 아디다스, VFC, 갭 전체적으로 각사의 재고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업체들에서 어떤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업체들 OEM, ODM을 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어떤 주가는 당연히 그 매출 향상과 함께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류 업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스페인, 뭐 그다음에 뭐 특히 요 베트남 쪽에 그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일단은 메인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한세실업에서는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로봇도 뭐 투자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계화를 많이 시켜가지고요. 좀 원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00억 투자 한세실업. 그래서 베트남에 300억을 투자했고요. 언제? 코로나 때. 그러면서 40개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호치민 티지버비는 11개 공장 중 일부를 이미 고객사 전문 공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IR을 하면서 이제는 S레저. 자, S레저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로 시장을 진출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한 4분기 매출 증가, 그다음에 또 회복세, 또 내년에는 물론 올해는 작년보다는 역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 2조 원 회복과 두 자리 성장,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때문에 한세실업이 오늘 어떤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찍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어떤 이 부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단계별로 반등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요 구간까지는 내년까지는 한번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된 실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세실업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한세실업은 매수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 모든 테마 종목 내일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는 샵 0082번 문자로요. 이형석 전문가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한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성코퍼레이션이고요.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매수 신호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은요, 예전에 버처텍인가 그 업체가 이름을 바뀌면서 신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웃도어까지 진출했는데요. 모바일 기기 액티온 같은 이런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충전기나 아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얘가 바로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피크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일본 브랜드인데 지금 감성코퍼레이션과 브랜드 계약을 맺고서 2019년에 5년간 브랜드 계약을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피크를 바탕으로 해서 옷을 팔고 그다음에 뭐 그 관련된 제품들을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우피크는 저는 뭐 아웃도어를 잘 몰라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굉장히 고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빈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스노우피크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고성장 전망, 지금 보시면 증권사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굉장히 어떤 좋은 호평을 가지고 있다. 왜냐? 매출액과 매출액이 상승. 일단은 매출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매출, 그다음에 최근에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 쪽에서 어떤 업체 쪽에서는 지금도 자신들의 주가가 어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고퀄리티, 고객 로열티, 그래서 뭐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에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판매량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다 매출액으로 되겠죠. 3분기 매출액도 지금 보시면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333억, 그리고 내년에는요 또 20% 이상,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현재 시총이 3,400억입니다. 내년 실적 대비 성장하는 성장주가 PER 7.4배라고 하면 만약에 PER 10배만 주더라도 여기서 50%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가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고가 영역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시총 5천억을 찍지는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성장도로 볼 수 있는 감소코퍼레이션, 한세실업, 그러니까 좀 이 종목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급등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그냥 천천히 어떤 실적에 맞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어떤 최근에 급등락하는 종목들보다는 어떤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기 위해서 그 매수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언급된 오늘장의 급등 테마와 섹터, 내일장에서 함께 전략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료집 받기 위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서서 앞으로 11월장 함께 스윙 랠리 가기 위한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이 11월 최대 공략 자료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집과 강의 내용까지 받아 가셔야지 내일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랠리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만의 케어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뽑아온 개별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글로벌 명품 핸드백 OEM 기업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전일 JS 코퍼레이션이 낸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에 주가가 5.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는 바로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관련 모멘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제는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하락 좀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핸드백과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거 체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백 의류, 뭐 OEM, ODM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뭐 게스, 뭐 케미클라인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뭐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 일단은 이쪽은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지금 보시면요. 특히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323억인데 50%가 상승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은 1.6%밖에 늘진 않았지만 이익 자체의 어떤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규모의 경제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종목들, 의류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ODM 부분의 재고 조정. 사실 이게 가장 컸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잘
해소되면서 30% 수준 하락을 겪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시작한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분기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실적주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믿을 건 뭐다? 바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2,298억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연간 매출 1조 원의 매출액에 10% 마진율만 적용한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시총 5천억은 굉장히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1조 매출액에 10% 마진율이면요. 1,000억이 나오거든요. 1,0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총이 그러면 PER이 한 2.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배만 평균적으로 상장사가 받는 평균 PER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가야 됩니까? 바로 더블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으신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날 방송을 했어요. 이날 방송을 했는데 이날이죠. 그런데 지금 5일선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일부 차익실현을 하고서 그리고 5일선 따라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자, 이틀 동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의 급등주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모든 대응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9999 입력하신 뒤에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자료집까지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1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 영상과 자료집으로 모두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어떤 이슈, 어떤 테마, 어떤 종목만 봐야 하는지 마치 요약집, 핵심 자료집으로 여러분들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된 모든 자료집 지금 들어오셔야지 선물로 받아갈 수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입장하시자마자 방송 종료와 동시에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자식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신 그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료집 모두 다 파일로 영상과 PDF 자료집 모두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그 모든 선물 다 가져가시고요. 수익길만 걷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시장을 보는 관점 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장에는 하락장만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하락 시장에 필요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급등을 했던 차트다, 뭐 그런 것 물론 이제 살아있는 차트들은 대부분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상단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래에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살아있는 종목,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제주은행입니다. 자, 제주은행은 그러니까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FOMC에서 그런 금리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보시면요. 이러한 수급, 들어와 있던 수급과 그리고 최근에 이런 윗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지금 아마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금리를 뭐 동결한다거나 뭐 이런 혹이라도 올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지금 이게 노란색인데 이제 파란색과 겹쳐져 가지고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음봉에서의 어떤 매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봉에서는요, 음봉에서만큼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매집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매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를 뚫는, 특히 요 윗단을 뚫는 신고가를 내면서 아마 갭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주은행 단기적인 어떤 꼭지나 단기적인 고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살아있는 종목 제주은행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자, 물론 저희는 더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직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있으면서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에 보시면요, 이런 음봉이 보여주고 했지만 여기서의 어떤 그 거래량이나 이런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왜 수급이 어떤 들어와 있고 수급이 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일단 제가 샀는데 내가 많이 샀어. 많이 샀는데 나는 플러스 콘을 먹고 나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눌림을 주면서 어떤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을 불러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종목을 크게 상승시키면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눌림목, 자, 이 눌림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통해서 상승을 시키면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 구간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지금 3일 정도만 상승했던 부분으로서는 여기서 나온 수급과 여기서 나온 수급이 아직은 다 엑시트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그 옆으로 횡보하거나 한 번 눌렸다가 이런 식의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래서 6,000원 이상으로 6,000원까지는 아마도 좀 보이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에코플라스틱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4,900원대나 혹은 4,800원대 요 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강하게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를 절대 깨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보시면 매매가 수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보세요. 이러한 거래량이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눌림을 보여준다. 시장에 따라 움직임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양봉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21선에서의 영망치형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매수의 타점으로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어디서 합니까? 바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과 그다음에 오고 가는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쉽게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흥구석유나
현대 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저께 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하락장에서 필요한 하락장만의 전략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해 주셔야지 이 모든 강의 전략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역시 장중에 매수해서 수익까지 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매일같이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이 상한가까지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수익 랠리 이어가시는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모든 핵심 전략 자료집, 특히나 10월의 마지막 지금 이 날에 서서 이 11월에 정확한 자료집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모든 선물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국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한 이커머스 할인 행사가 몰려있는 11월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패션, 의류 테마 토픽으로는 한세실업과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는 중국의 1위 제약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전략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